온 정신을 하나로 모아 검의 날을 빚어냅니다. 빠르고 쉬운 길을 가는 대신 오랜 세월 익혀온 손의 감각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명검의 날을 만들어내죠. 칼은 아무리 기계로 잘 들게 잘 갈아놔도 숫돌이 가야만이 이빨이 나가지 않고 잘 베져요. 그래서 꼭 숫돌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줬습니다. 보통 칼 한 자루 이렇게 숫돌질 하는데 한 2,000번의 손이 가야 돼요. 그래야 잘 베어집니다. 선생의 손길로 날렵한 자태를 드러내는 검의 날. 긴 세월 마주해온 대밭은 선생에겐 마음도 몸도 평온해지는 터전입니다. 대나무에 푹 빠져 살아온 인생이었고 그 삶은 선생을 죽검장의 길로 이끌었죠. 죽검은 대나무로 만든 칼입니다. 선조들이 몸과 마음을 수호하는 도구로 삼아왔던 검. 옛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있던 그 검을 선생의 손끝으로 다시 빚어내고 있죠. 오로지 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 매달려온 삶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죽검이 가진 역사의 뿌리를 찾아내고 복원해온 30년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죠. 삶의 순간마다 대나무를 만지고 느끼며 완성해낸 죽검. 선생에게 죽검은 오롯한 열정이자 삶의 모든 것입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입니다. 대한명인 죽검장 황인진 선생은 이곳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대나무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대나무 중에서도 단단하기로 이름이 난 맹종죽으로 만드는 칼, 죽검을 만들기 위해서죠. 세계적으로 대나무가 한 2,700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맹종죽이라는 대나무입니다. 담양에는 한 7종의 대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맹종죽만 사용해서 죽검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좀 노르스름한 게 이것은 과죽이라 그러거든요. 3년 이상 된 걸 과죽이라 그러는데 과죽만 골라서 사용을 해야 점이 먹지 않고 색깔이 좋고 오래 가요. 그래서 꼭 3년 이상 된 것만 골라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옛날부터 죽검은 신검이라 불리며 주술적인 의미로 그 쓰임을 이어왔습니다. 땅과 소통하는 하늘의 기운으로 병든 사람과 애군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나라의 복을 기원하는 국제를 모실 때도 사용됐죠. 죽여라고 하거든요. 죽여. 빨리 자라는 식물들은 이렇게 마디가 있답니다. 넘어지지 않게. 그것은 과학적인 거고, 이제 저같이 신검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 안이 도를 통한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통역화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을 곁을 따라 맑은 천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 이곳에 자리한 선생의 집은 선생이 4년의 세월을 공들여 손수 지은 가옥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검을 통칭해서 죽검이라 부르지만 정확히 양날이 있는 것은 검이라 하고 한쪽 날만 있는 것은 도라 합니다. 진검은 무쇠로 만들지만 목검은 나무로 만들고 죽검은 대나무로 만들죠. 죽검을 만드는 선생은 일정한 주제를 갖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12지신의 형상을 칼자루에 조각한 작품은 일본 전시회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대나무에는 3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점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 놓든지 간에 점이 거의 다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로 훈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곰팡이가 잘 나요. 빨리 불로 구워서 빨리 건조를 시켜버리면 곰팡이 나는 것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 성질을 불러 구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금 가는 게 미연에 방지가 좀 됩니다. 그래서 훈제를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훈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내놓지 않습니다. 매 작품마다 한없는 정성을 쏟기 때문이죠. 그만큼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깊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대한 명인의 칭호를 받았던 죽검장 황인진 선생. 40이 되기 전이었고 당시만 해도 가장 어린 나이의 명인이었습니다. 젊은 날 선생은 세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하다 군입대를 했고 군을 나와서는 디자인을 전공했죠. 손재주가 특별했던 선생에게 디자인 일은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병이 찾아들었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29이었죠. 투병은 힘든 고통이었지만 어렵게 건강을 회복한 선생은 할 일을 찾아냈는데요.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네요. 검에 대한 선생의 애착은 무척 깊습니다. 죽검을 만들다 보니 어느 순간 진검을 만들고 싶어 멀리 경기도까지 드나들며 일을 배웠죠. 지금은 진검 제작에도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게 된 황인진 선생.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무쇠를 두들겨 도검을 제작하는 전라남도 진검 제조 허가 1호가 됐습니다. 사람 마음이 가는 곳이 검날 끝이기 때문에 이 검날 끝이 삼각으로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검날을 항상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잡아내는 게 검날 잡는 생명입니다. 대나무는 선생의 집안을 일으킨 기둥이었습니다. 선생의 아버지는 대나무와 함께 살았죠. 죽공예 품을 만드는 게 아버지의 업이었으니까요. 대나무와 살을 엮는 바구니와 발을 만드는 게 모든 집안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1960, 70년대 대발 제작 기술로 명성이 높았던 선생의 아버지. 틈나는 대로 죽도와 죽검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아버지는 유년의 선생에게 적극적으로 죽물 제작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힘든 작업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애틋한 부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년 시절부터 어깨너머로 익힌 선생의 재능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죽검의 명장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선생의 딸에게로 이어지고 있죠. 딸이 지금 죽검 계승자로 있는데 교육을 받고 있어요. 계승자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은 좀 서툴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토록 공들여 만드셨던 죽도와 죽검을 재현하는 일. 역사의 뿌리를 더 깊이 찾아내고 싶었지만 옛 자료들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생의 진중한 노력들이 오늘을 만든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전통 공예의 다양한 기법과 문양들을 익힌 죽검장 황인진 선생. 선생은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새로운 제품 제작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통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미해 죽검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검 종류는 진검, 가검, 죽검으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얘는 장식용 죽검입니다. 장식용은 뭐 그냥 이렇게 놓고 장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용을 이렇게 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면 칼날 또한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죽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장식용 죽검입니다. 그리고 도인검, 이게 도인검이라고 하는데 도인검 또한 똑같이 합죽을 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 검에 쓰이는 용도는 도인들이 기술연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이고
이것 또한 진검을 잡기 이전에 검법을 익히기 위해서 쓰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주술적인 검으로서 죽검이지만 오방신검이라고 부르고, 조선시대에 왕이 기우제를 모시거나 국제를 모실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체다. 그래서 이 귀한 칼에도 칼날을 대나무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죽물이 대개의 생활용품이라면 선생의 작업실에서 만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작품들. 명품 한 자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토록 오랜 정성과 땀이 스민 선생의 작품들엔 하나같이 그윽한 기품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죠. 이 검은 호신용 지팡이 검인데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대금처럼. 그래서 이렇게 연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호신을 할 수 있는 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은 햇대검이라고 해요. 우리가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한복을 딱 이렇게 예쁘게 걸어놓는 칼이죠. 보시면은 칼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은데 호신할 수 있는 이렇게 양날 검에 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칼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다 가만히 걸어놓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나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검 하나를 만드는 것은 종합예술을 하는 겁니다. 이 껍질이 보면은 가오리피라고 해가지고 어피를 사용했고요. 뭐 매듭이 들어가고 은으로 장식을 하고요. 야철장을 해서 칼을 두들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금, 은, 동 모든 나무까지 매듭까지 모든 것을 다 소재로 해서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검 하나를 만드는 데는 종합예술이라고 칭합니다. 죽검을 포함해 선생의 작업실에서 생산되는 죽제품들엔 조금은 새로운 감각들이 입혀져 나오기도 합니다. 선생의 길을 잇고 있는 딸 금비 씨의 젊고 참신한 감각들이 더해졌기 때문이죠. 현재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금비 씨. 아버지의 노하우에 딸의 재주가 더해져 프린팅 기법을 활용한 수묵화 그림 등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죽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부채인데요. 죽석부채, 죽석. 죽석부채인데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손잡이 고정하는 거예요. 대나무를 이렇게 얇게 쪼개서 이제 이렇게 발로 엮는 거예요, 손으로. 묵묵히 곁을 지키며 모든 일을 함께 해주는 아내. 선생의 오늘을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문하신 거 인자 가져왔어. 아, 그래, 바쁘셨네요. 지인도 주문한 것을 가져왔는데 어찌까 여름이 다 지나고 가져왔어. 요새 많이 살았어야 되는데. 많이 팔아야 되는데. 색깔피하고 자하고 좀 들어있어요. 선생의 작품들은 이곳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부채가요 예쁘고, 첫째는 예쁘고 또 가볍고, 또 이게 죽석이라는 대나무 자체를 그림을 그려서 만들기 때문에 손님들이 반응이 참 좋아요. 근데 워낙 선생님 바쁘시고 얼마 안 나오니까 제가 재촉을 많이 합니다. 제때 팔려고. 반응은 좋습니다. 다양한 죽제품들이 반기는 이곳에서 선생의 작품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도 틈만 나면 대밭에 가는 황인진 선생은 대나무가 좋아 집 주변에도 대나무를 심어 놓았죠. 이런 선생에겐 죽검을 만드는 일 외에
또 다른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익힌 토목 기술을 살려 집 짓는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주검을 만드는 명인이지만 주검만 만들어 가지고는 요즘 조금 생활이 궁핍해요. 그래서 건축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옥을 2채 지었는데 한옥 마지막 마무리가 좀 남았어요. 그거를 하려고 제재소에 나무를 좀 실러 갑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휴일이어서 물건을 좀 빼오고 해야 되니까 데리고 가는데 영 얼굴이 좀 찜찜하네요. 더워서 그런지. 아들 괜찮지? 괜찮? 오늘도 알바비 5만 원? 더 줘도 돼? 더 줘도 돼? 조금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이 공예의 길도 가지. 연필 깎을 때 연필 깎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세밀한 작업을 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쪽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전부 다 저한테 너는 왜 아버지 일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그냥 물음표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집 짓는 일은 선생이 벌써 20년이 넘도록 이어온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니라고 나와있는. 나무실로 왔어요. 어린 시절 어깨너머로 익힌 기술을 살려 주검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통 공예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장인의 삶은 늘 녹록지가 않았죠. 집 짓는 일은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일. 한옥, 양옥을 가리지 않고 척척 해내는 선생은 건축에 있어서도 나름의 일가를 이룰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선생이 지금 짓는 집은 건강한 우리의 전통 가옥, 한옥.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깃든 아름다움은 선생이 한옥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는 혼자씩 들어야 돼. 시간의 무게에도 끄떡없는 튼튼하고 아늑한 집을 짓는 것이 선생의 목표. 세월이 묵을수록 더 견고해지는 한옥의 진가를 살리기 위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자신의 노하우를 가득 깃들입니다. 선생은 집 짓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풍수지리를 따로 익혔습니다.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다니는 길목으로 터를 잡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집을 짓고 있죠. 편리한 삶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 큰 창호 하나, 여기 큰 창호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호 넣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손을 댔다 하면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선생의 성품. 긴 세월 흔들림 없이 한계를 지켜내야 하는 올곧은 장인의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죠.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겐 언제나 든든한 믿음을 주고 무한한 존경을 품게 해줍니다. 황사님하고 일은 많이 했는데요. 마음에 안 맞으면은 솔직히 같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래도 황사님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런 인간적인 면이나 그런 면이 너무 좋으셔갖고 일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같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기가 한옥 민박집인데 재작년에 2층 집을 짓고 민박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 또 여기 2동을 지었습니다. 집을 잘 지어 놓으니까 손님들이 만족하고 다른 데는 안 차더라도 여기는 거의 매일 다 이렇게 손님들이 가득 차 있고 내년에 하나 또 짓게 되면 또 기대가 됩니다. 선생은 오늘도 주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선생에겐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하고 더 깊게 탐구하고 싶은 분야가 바로 주검의 세계죠.
황실에서 썼던 악악계범이라는 이러한 책자인데 여기 보면 검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치수나 만드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고증을 통해서 복제를 해야 되거든요. 죽검의 뿌리를 찾는 작업은 선생에겐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이게 일. 지금 대나무로 만들어진 칼인데 검날은 물론 쇠로 되어 있습니다. 검집에 십장생이 새겨져 있는데 투각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전면이고 이게 지금 이쪽에 손잡이입니다. 손잡이에는 학이 새겨져 있고 장수한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뒷면인데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탁본을 토대로 해서 이 검이 복제가 될 겁니다. 선조들의 조각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정밀하게 해낼 것인가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잊혀져간 검, 시간의 덮개 아래 묻혀버린 검을 오늘에 되돌리는 일. 선생은 이 작업이야말로 죽검을 만드는 장인으로서 반드시 해나가야 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죽검을 만드는 데 전념을 해야겠지요. 물론 계승자 교육도 열심히 해야겠고요. 하지만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을 복원 복제하여 세상의 빛을 보게 하는 게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린 쇠가 아닌 대나무를 깎아 만드는 검. 사람과 하늘과 땅을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옛 선조들의 신검, 죽검. 그 깊고도 아름다운 가치에 몰두하는 명인의 삶이 깊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